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고요. 오늘의 주제는 제네시스 GV70, 제네시스 GV80이 아주 핫한데 제네시스 GV70, 제네시스 GV80 가격에 살 수 있는 계획골 중고 수입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SNS 유튜브 경험이 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들어오는 반박들이 예상이 되는데 몇 개의 반박을 사전 차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주제를 얘기하면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신차랑 중고차를 비교하냐? 신차랑 중고차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거는 이제 님 생각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물건들의 교환 가치를 가장 납득 가능하게 대변하는 건 시장의 가격입니다. 대략적으로. 자, 제네시스 GV70, 제네시스 GV80이 대략 한 5천만 원에서 6천, 7천만 원 정도 사이대를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치면 그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그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다른 물건들은 모두 다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신차를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차를 사는 사람은 중고차를 보지 않는다. 그거는 중고차 시장 자체를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고,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 기회비용은 동등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합니다. 잘 모르니까 고려하지 못하는 거고,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대안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이 영상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주제를 다룰 때 기통수가 다르다거나 출력이 다르다거나 옵션이 다르다거나 라는 이유 등으로 비교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비교 대상이라는 거는 사는 사람 마음입니다. 비교 대상은 누가 딱딱딱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출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비슷한 출력끼리 비교를 하는 거고, 가격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대의 비교 대상을 정하는 거고, 브랜드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본인들이 원하는 브랜드에서 비교를 할 뿐입니다. 비교 대상이 이니 아니니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간섭할 일은 아닙니다. 그냥 이 가격대의 소비자에게 다른 대안이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주제를 다루면 그 돈으로 맨날 다른 거 생각한다 라고 비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돈씨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약간 그 돈으로 다른 차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약간 비꼬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상당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물건으로 돈을 살 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다른 게 무엇인지 침착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돈 있는 부자들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그 돈씨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딱 이끌어가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제네시스를 사게끔 막 이끌어가고 싶은데, 소비자들이 약간 BMW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벤츠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고, 아우디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다고 보여주면 그 돈씨라고 비난을 하면서 이 사람을 보지를 못하게 딴 데를 이렇게 이끌어가거든요. 마이크를 쳤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다 비교해 보시고, 저는 제네시스를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수입차들을 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돈씨 다른 것들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이 영상의 취지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V70 깡통 가격이 한 4,900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깡통에 구입하시는 분은 없고 대부분의 현실적인 구입 가격은 한 5천만 원 중후반부터 6, 7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네시스 G80 또한 비슷하고요. 그래서 제가 대략 5천에서 6천만 원대의 수입 중고차 3대를 대략적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중고차를 예제로 가져오는데, 저는 이 예제를 고르는데 한 5분, 10분밖에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예제가 엄청나게 좋아서 이 예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골라내서 대략적으로 고른 것들입니다. 저는 예시로 드는 특정 차량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중고차는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네시스 GV70, 제네시스 GV80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라면 일단 SUV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SUV 중에서 그러면서 약간 좀 프리미엄 라인이면서 비슷한 구동계통을 사용하는 차량들을 골랐는데요. 이 차량은 2019년 10월식 아우디 Q7입니다. 45T FSI 모델로 가솔린이고 배기량은 2.0입니다.
키로수는 15,000km고요. 자, 19년 10월식에 15,000km니까 이 차량은 출고된 지 대략 한 1년 정도 됐고 1년 동안 한 15,000km를 뛴 차량이고, 사실 이제 45TFSI라고 하면 보통 아우디 A6에서 디젤 모델을 기준으로는 35TDI까지는 2.0이고 40TDI부터 3.0 6기통인데 45TFSI면은 당연히 6기통 가솔린일 줄 알았는데 이거는 2.0입니다. 이 차량의 출력은 대략 한 250마력 정도 되고요. 제네시스 GV70의 2.5 터보 같은 경우는 얘보다 500cc가 더 높죠. 그래서 제네시스 GV70에 들어가는 2.5 터보는 출력이 300마력입니다. 50마력 정도 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배기량이나 출력으로 볼 때는 제네시스 GV70이나 GV80이 한 급 위라고 보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차가 되게 힘이 없는 차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자동차는 한 100마력 후반 정도 되면 일상적으로 타는 목적에서, 그리고 고속도로를 올라가도 충분히 출력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밟으면 쭉쭉 나가는 차들이고요. 한 250마력 정도 되면 그냥 보통의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거의 스포츠카 같은 느낌입니다. 이 차량은 공차 중량이 있고 공기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고속의 영역으로 갔을 때 이 2.0의 250마력이 막 이렇게 남아도는 느낌이라고까지 하기는 조금은 아쉬운 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막 진짜 뭐 이렇게 SUV 타고 고속도로에서 뭐 날아다닐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일상적인 목적으로 250마력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이 차량의 보험 이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명의 변경 없고 보험 이력은 125만 8천원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출고됐고요. 보험 이력은 침수나 전손 이력은 없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을 보면 내차 피해에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가 2020년 2월 29일 125만원이 있습니다. 보통 수입차에서 100만원 정도 하는 사고는 사고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경미하게 긁은 수준이고, 실제로 정확하게 보면 부품 30만원, 공임 20만원, 도장 70만원으로 도장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거 이제 사이드미러만 교환해도 돈 100만원 할지 모르겠는데 부품 30만원이면 정말 뭐 그저 뭐 거의 몰딩 정도 교환한 수준입니다. 이런 사고 내역은 중고차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되지 않는 물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성능 점검 기록부 보시면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뭐 출고된 지 1년이고 15,000km밖에 되지 않은 차기 때문에 누유에 대해서는 고민할 것도 없고 보증도 살아있겠죠. 그리고 이 차량은 SK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받은 차량으로 외판 문제 없고 프레임, 벽다구 문제 없습니다. 이 차량은 뭐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거의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뼈대를 먹은 사고차는 아닌 거를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방구석에서도. 차량을 간단하게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우디 디자인은 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이 약간은 조금 구형스러운 느낌이 좀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Q7이 신형 모델은 유럽인가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는 뭐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이 Q7은 GV70보다는 GV80에 좀 가까운 크기고, 크기에 비해서 배기량이 좀 작기 때문에 그 점은 약간은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제가 서두에 설명했다시피 이 정도 출력이 이렇게 부족한 출력은 아닙니다. 휠 타이어 세팅을 보면 이게 사실 규격이 안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때려 맞추면 235에 60이 한 1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는데,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듀엘러 HP라는 타이어고, 이 타이어는 벤츠 GLC 220 디젤의 출고 타이어로 장착돼 있던 타이어입니다. 이게 뭐 SUV인데 그렇게 스포츠 성향으로 탈만한 차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차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고출력도 아니고, 이거 편평비도 한 60 정도는 돼 보이는데, 이 정도 편평비면 사실 차가 이건 약간 좀 승차감의 저출력 세팅이고,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출렁출렁 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가 장치의 세팅을 보지 않아도 자동차의 운동 성능은 사실 휠 타이어에서 되게 많은 게 이미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편평비가 이렇게 높으면 이렇게 고속 주행할 때 조금의 뒤틀리는 정도만 해도 현가 장치가 아무리 단단하게 세팅을 해도 위에서는 흔들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SUV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런 차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절한 휠 타이어 세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되게 세단에 편평비 낮은 되게 이렇게 좀 재밌는 차들을 타는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심심하고 밋밋한 느낌의 주행 성능을 보여줄 가능성이 휠 타이어만 봐도 다분합니다. 이 차의 잘못이 아니고 이 차의 세팅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고성능의 막 고출력의 다이나믹한 차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GLC 220 디젤에 이거랑 거의 비슷한 235 60의 18인치 휠 타이어 세팅을 구성하고 있는 차량을 타고 있는데, 편평기가 60이니까 차가 좀 이렇게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지 않는데 고속 주행할 때도 좀 그렇게 기분 좋지 않고 좀 더 이렇게 긴장감이 들거든요. 뭐 SUV 자체의 좀 특성인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아우디 엔지니어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세팅하는 게 아니겠죠. 아이비리그 박사급 엔지니어들이 수두룩할 텐데 일개 뭐 저 같은 학사 출신이 뭐 평가할 일은 아니고요. 구경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얘기 되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 계기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기판 뭐 아우디 계기판 정말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계기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고 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직관적인 고전적인 세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날로그를 더 좋아하는데 이건 이제 아날로그는 아닌 것 같고요. 뒷자리 공간은 이 정도인데 이 Q7이 이런 SUV급에서는 꽤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차는 이렇게 작은 차는 아닐 거예요. 제가 뭐 타보진 않았지만 이 센터 패시아도 굉장히 단조롭고 고급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차는 제가 뭐 타보진 않았지만 약간 좀 이 깡통스러운 느낌이 좀 있긴 할 겁니다. 조금 있긴 할 거고 제네시스에 비하면 약간 뭐 옵션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이 차량은 아우디 Q7입니다. 브랜드가 이제 아우디인데 국내에서 사실 아우디가 약간 좀 무시받는 경향이 있기는 하는데 프리미엄 브랜드 대비 아우디가 그렇게 아무리 무시받아도 사실 이 정도 급의 시장에서 현대자동차랑 비할 만한 브랜드는 아닙니다. 자, 이 차량의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은 공유하는 모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플랫폼이 확실하진 않은데 거의 맞을 텐데, 벤틀리에서 나오는 벤테이가라는 SUV가 있는데 뭐 가격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뭐 몇 억 하겠죠. 그 차랑 이 차랑 플랫폼을 아마도 공유할 겁니다. 자, 람보르기니에서 나오는 우루스라는 SUV가 있는데 람보르기니의 우루스도 아마 이 차대랑 공유를 할 겁니다. 포르쉐에서 나오는 카이엔도 아우디 Q7이랑 아마도 할 겁니다.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뚜아렉도 공유를 아마 할 겁니다. 스코다 쪽에서는 공유하는 게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스코다 모델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거랑 차대를 공유합니다. 뭐 한두 개는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아니어도 주요 부품들은 상당히 공유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비록 2.0이 들어갔지만 스코다, 아우디, 폭스바겐 수많은 이 거대 브랜드에서 2.0의 8단 미션 들어간 파워트레인이 수도 없이 많이 쓰일 겁니다. 그 파워트레인이 여기 심어져 있고요. 이 차는 규모의 경제의 끝판왕입니다. 이 그룹은 엄청나게 큰 회사죠.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은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는 게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이렇게 큰 브랜드는 2.0 가솔린 엔진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우디 자체도 이 그룹 내에서 약간 프리미엄 라인이지만 뭐 벤틀리 벤테이가나 포르쉐 카이엔이랑 람보르기니 우루스 뭐 이런 조금 더 상급 차대랑 공유하는 게 분명히 좀 있을 거기 때문에, 보통 그러면 뭐가 좋냐 하면 그 위급 차들이 들어가는 그 혜택을 그냥 약간 공짜로 묻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뭐 약간 아래급 차라고 해서 더 디튠하고 위급 차라고 해서 더 높이고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생산 단가 면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공유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는 브랜드 자체가 아우디 하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독삼사 브랜드에서 좀 빠지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외국 나가서 너 뭐 아우디 Q7 살래 아니면 제네시스 GV80 살래 이러면 같은 가격과 같은 출력이면 사실 그냥 그대로 시장에 비교를 해도 제네시스 GV80 뭐 어디서 만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뭐 현대차나 삼성 뭐 이런 그룹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현실에서 내 돈 갖고 너 제네시스 GV80 살래 혹은 Q7 살래 하면 저는 고출력 그렇게 관심 없고, 저라면 둘 중에 뭐 살려면 전 이거 사겠습니다. 둘 중에 뭐 살려면. 근데 국내 시장은 조금 특수하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래도 거의 이런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랑 거의 비슷한 등급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사실 제가 느낄 때도 약간 뭐 솔직하게는 제네시스를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구매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너 뭐 살래라고 하면 저는 이 차량을 이렇게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깡통스러운 느낌이 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 거는 약간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옵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스코다, 폭스바겐 막 약간 그런 느낌의 아주 약간의 프리미엄 버전으로 보입니다. 이 차는. 근데 약간 Q7에서 엔트리 같은 느낌이에요, 이 차는. 자, 다음 차량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벤츠 GLC 220 디젤 4매틱 쿠페입니다.
가격은 5,599만원으로 보통 GV70 깡통에서 약간 옵션을 추가한 가격이고요. 이 차량의 출고는 2017년도 8월, 키로수는 22,000km입니다. 18, 19, 20년도 8월, 3년이 조금 넘었고 키로수는 22,000km니까 이 정도 차는 완전 새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 차가 GLC가 딱 20D 3년 되고 뭐 키로수가 딱 이 정도인데 그냥 완전 새 차 느낌입니다. 완전 새 차. 도대체 뭐하러 신차를 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완전 새 차입니다. 제가 GLC 220 디젤 포매틱 이 파워트레인은 제가 많이 타봤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디젤이니까 시끄럽지 않냐?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냥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느껴지지 않고요. 시내 주행을 할 때 좀 가속 구간에서는 약간 거친 소리가 조금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 들어오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억제돼서 저 멀리서 이렇게 조금 억제돼서 들어온 느낌이 있습니다. 소리가 거슬리지 않고요. 정차 시에 진동이 있지 않냐? 핸들에 손을 대고 진동을 느끼려고 해도 진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진동 GLC 220 디젤은 진동 없습니다. 자,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사람이 가장 간사한 게 귀고요. 이런 통증이나 오감 같은 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소음, 진동 이런 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최근 나오는 이런 디젤들은 소음이나 진동이 그냥 차에 좀 관심 없는 사람들 태우면요, 이거 디젤이야 가솔린이야 맞추라고 해도 못 맞춥니다. 밖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4기통 디젤은 밖에서 좀 디젤 소리가 나는데 요즘에 가솔린 엔진도 밖에서 들으면 꽤나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사 때문에 고압 분사라서 되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벤츠의 20 디젤에 대해서는 거부감은 없습니다. 오히려 뭐 연비가 좋은 건 개꿀이고요. 이 출력이 제가 뭐 제원표 찾아보진 않았는데 대략 한 200마력 정도 될 겁니다. 200마력 220 디젤 부족하지 않냐? 여러분 고속도로 들어가서 그냥 밟고 다니면 충분히 일상적인 주행 수준에서 날아다닙니다.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출력 좋습니다. 뭐 이 차는 디자인은 뭐 저는 그냥 정말 그냥 거의 이 SUV급에서는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쿠페 자체가 이 좀 뒤쪽에 좀 낮게 내려오고 트렁크 공간이 되게 좁을 거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 사항은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디자인에서 오는 뭐 장점이 있지만 디자인은 정말 이 급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갑이라고 생각하고 브랜드의 가치로 봐도 갑으로 보입니다. 이 차량의 휠 타이어를 보시면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2라는 게 달려 있고요. 이 에보 시리즈는 일반적으로 약간 여름용 그립 타이어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가격대는 꽤 있습니다. 수입 타이어 웬만한 것보다 결코 싸지 않은 타이어고 벤츠에서 보면 은근히 한국 타이어 S1 에보를 단 게 많은데 이게 아마도 순정 출고 타이어로 예상됩니다. 이 휠은 여기 보시면 AMG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가 뭐 실제 AMG라고 하긴 그렇지만 AMG 튠된 휠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은 전형적인 그냥 고전적인 AMG 디자인으로 휠 디자인 아주 좋고 이 브레이크 디스크도 타공돼 있고 갤리퍼도 아마 4피스톤으로 예상되는데 되게 두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실 220 디젤이 그렇게 스포티한 파워트레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휠 타이어 세팅의 이런 디자인이 상당히 그냥 약간 외관 패키지스러운 면이 있기는 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렇게 쿠페스러운 디자인에 이 정도 휠 타이어 끼고 있으면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자꾸 돌아보게 되는 차인 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내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GLC 220 디젤 이 차량을 이제 많이 타봤는데 나쁜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GLC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C 클래스 베이스잖아요. SUV에서도 얘가 이제 C클래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야 벤츠 막 하고 여기 마크 막 벤츠 이렇게 크게 있고 핸들도 벤츠고 막 벤츠 디자인에 막 와 하는데 사실 조금 이제 타다 보면 이게 이제 C클래스는 C클래스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GLC에서도 약간 뭐 위급 구동계통은 좀 더 오션 패키지가 들어가겠지만 굉장히 이제 약간 좀 은근히 좀 깡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오디오도 충분히 들을만은 한데 특별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냥 사실 오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습니까? 닥신TV 구독을 많이 해보신 분은 대답하셔야 되는데 진짜 애청자는 답이 나옵니다. 오디오의 궁극은 이제 순정이고요. 순정에서 그 다음에 궁극의 영역은 뭘 것 같아요? 그 볼보 친구차 시승기 할 때 나왔었는데 답은 이제 귀징입니다. 귀징. 사람의 오감 중에 가장 간사한 게 귀인데 이 자동차 카오디오는 막 이제 계속 높이기 시작하면 돈을 더 쓰고 더 위급으로 높이면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더 불행해져요.
부족한 게 뭔지 자꾸 찾게 되고 뭔가 부족한 게 더 느껴집니다. 다 계속 막 튜닝하고 하다 결국에 순정으로 돌려놨을 때 그 마음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오디오를 경험하고 싶으면 오디오가 좋은 순정의 차량을 사는 게 제일 사실 가성비 좋긴 좋은데, 이 차는 제가 들어봤는데 오디오가 좋진 않아요. 그냥 대놓고 좋진 않은데 뭐 듣는데 문제는 없는 수준입니다. 근데 저도 막 옛날에는 막 오디오 되게 좋아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막 다 고추정스럽고 다 관심 없습니다. 다 관심 없고 실제로 거의 막 요즘에는 음악을 그냥 그 핸드폰에 달린 스피커 있잖아요. 이 요만한 스피커, 그걸로 음악 들을 때도 되게 많습니다. 뭐 침대에 누워서 피아노 그걸로 듣고, 뭐 샤워하면서도 그 스피커로 듣고, 블루투스도 연결하기 귀찮아요. 그래서 적당히 듣고 다니는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욕심을 계속 높이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기 때문에 특히 오디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뭐 오디오는 되게 평범하고, 이런 실내 디자인도 처음에는 이제 벤츠를 처음 타는 사람이 볼 때는 막 멋있는데 보다 보면 되게 이런 옵션이나 이런 거에 좀 부족함들이 분명히 느껴질 수는 있는데, 벤츠는 이제 이 브랜드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친구끼리 이제 대화하다가, 야, 너 차 못 타냐? 근데 나 벤츠 GLC 220 디젤 쿠페 타고 다녀. 너무 긴가? 나 벤츠 GLC 쿠페 타. 뭐 이러면은 친구가 갑자기, 벤츠 GLC 쿠페? 막 이런 느낌이 들고, 야, 너 차 못 타고 다니냐? 그러면 전 제네시스 GV70 뭐 풀옵션 샀는데? 이러면은 뭐 그냥 샀구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동차가 되게 그 푼돈을 갖고 있어 보이는 척하기 가성비 가장 좋은 물건인데, 그거를 뭐 이용하지 않을 이유도 없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국산차가 너무 다 가격이 올라갔고 수입차는 가격을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 가격의 갭이 중고로 오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벤츠라는 이런 것들이 제네시스가 5천만 원 하면 이런 차가 사실 한 1억 정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90년대에는 정말 벤츠 E클래스 막 그런 거 한 대 있으면 그냥 진짜 부자였어요. 뭐 7 시리즈 이런 거 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건 그냥 진짜 부자고, E클래스 벤츠만 한 대 있어도 진짜 부자 같은 거였고, 그 기회비용이 크고 그랬는데, 지금의 시대는 이 가격의 갭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비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요즘에 얘기하는 건데, 자동차에 사회적인 기능, 사회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뭐 서킷 가서 무슨 뭐 서킷을 탈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뭐 제로백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를 갖고 뭐 드리프트를 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적당한 출력에, 적당한 연비에, 적당한 그냥 갑 오브 갑인 뭐 브랜드의 디자인도 괜찮고, 가격이 막 1억 정도 하면 고민하겠지만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면 고민을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안 받네요. 이 차의 보험 이력 소유 변경 없고, 내차 피해 타차가 아예 없습니다. 보험 이력 그냥 아예 없습니다. 그냥 빵빵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보겠습니다.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이 차량은 출고된 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증은 끝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22,000km입니다. 자, 보증이 끝났으면 이거 나쁜 거 아니냐? 사실은 중고차를 살 때는 보증이 딱 끝난 차를 사는 게 제가 볼 땐 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수입 중고차 시장에서는 보증이 딱 끝나면 가격이 그때 감가가 조금 더 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입질이 덜하니까. 근데 보증이 막 끝난 차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이 주인이 계속 보증 센터만 다닌 차입니다. 그냥 센터 마인드로 관리된 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차량이 출고돼서 그냥 2만 킬로 필드 테스트를 하면서 소소한 거 고칠 거를 고친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때려박지 않은 차면 문제될 게 없고요. 제네시스 같은 거에 비해서 뭐 보험비가, 자차 보험비는 조금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한 5, 6천 정도 되는 거 차 타는 사람이 뭐 자차 보험료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더 나오는 거 같고, 뭐 한 달에 10만 원 갖고 고민할 것 같진 않고, 이게 또 디젤이니까 연비로 완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키로수 주행이 좀 많다면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GLC 220 디젤 포매틱 쿠페 이거 살래? GV70 신차 막 옵션 빠방하게 들어간 거 살래? 라고 물으면 저는 이거 삽니다. 저는 뭐 고민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고민할 것 같지 않고.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BMW X5 F바디 X드라이브 30 디젤입니다. 보통 이제 GV70이나 GV80 엔트리 기준으로는 4기통의 2.5 터보라고 치면은 얘는 6기통 3.0입니다. 물론 이제 GV70이나 GV80도 6기통 3.5 버전이 있는데, 어쨌든 얘는 6기통으로 GV70이나 GV80에서 4기통 2.5랑은 또 다른 넘사벽의 차량입니다. 이 6기통 디젤은 외부에서 소리를 들어도 디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덜덜덜 되는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약간 쇠로 된 체인 돌아가는 소리 정도만 납니다.
실내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디젤의 소리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제 물론이고요. 자동차에 꽤나 관심 있는 사람도 아주 막 시승을 늘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그냥 이거 태워놓고 이거 휘발유야 가솔린이야 하면 못 맞추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맞추기 어렵죠. 뭐 소리가 안 나니까. 출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진동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차량은 BMW X5라는 정말 이름만 갖고도 팔리는 세계적인 SUV계의 월드 베스트 셀링 카의 X5 플랫폼에 검증된 BMW 6기통 3.0 디젤 엔진에 명품 ZF 8단 미션을 달고 있는 차량으로서 정말 자동차의 중요한 브랜드, 차대, 엔진, 미션, 네임밸류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이 차량은 2017년도 7월에 출고됐고 대략 한 3년 정도 됐고요. 키로수는 87,000km 쪘습니다. 키로수 대비 주행거리가 조금 많은 편인데 대략 1년에 한 3만 km 정도 뛴 것으로 보건대 이 차량은 약간 좀 고속도로를 다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대략 1년에 한 3만 km 정도를 뛰면 렌트카랑 택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개인이 시내 주행을 하면서 1년에 3만 km 뛰지 못합니다. 시내 주행은 평속이 여러분 평균 속도 체크해보면 대부분 시속 20km, 30km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속도를 갖고 1년에 3만 km를 뛰려면 하루 종일 운전해야 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 차량은 고속도로 주행이 꽤 포함되어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키로수가 좀 뻥튀기가 됐고 실제 차량 부하 대비 감가를 많이 쳐맞은 차량으로 차량 가격은 5,250만원인데 GV70 깡통에 아주 조금 추가한 가격인데 그 가격에 BMW 6기통 디젤이면 연비도 좀 어느 정도 방어되고 그냥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 GV70 적당히 옵션 들어간 거 살래, X5 30 디젤 살래, 그러면 저는 이거 삽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겠다는 거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본인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 크루젠 HP91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별건 아닌데요. 약간 이 급에서는 가장 저렴한 버전의 타이어입니다. 크루젠 시리즈 금호 타이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X5를 출고하는 정도의 차주라면 보통은 좀 구매력이 있으면 조금 더 이제 돈을 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현실 세계에서의 타이어는 약간 그냥 가격 차등화 같은 그런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차주가 굉장히 이 밑에 보면 차주 설명이 나오는데 그 설명이 사실 진짜 맞는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중견 기업이나 이렇게 좀 돈이 있어서 이 차를 뽑았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자식들도 이제 결혼도 시키고 생활비가 계속 남아도는 건 아니고 이제 노후도 대비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차에다가 돈을 그렇게 이제 쓰지는 않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재산도 많이 축적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좀 근검 절약하는 스타일이면은 한 타이어는 가성비 있게 금호의 크루젠 이런 거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격 사양 아니고요. 사실 근데 중고차를 살 때는 조금 좀 비싼 타이어를 끼고 있는 경우를 조금 좋게 봅니다. 그래야 이제 차주가 조금 더 구매력이 있고 관리도 조금 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어울리는 느낌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구색에서는 어라운드 뷰 같은 거가 있네요. 저는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려고 했는데 있습니다. 있어서 좋고요. 사실 이게 X5는 이 후측 유리, 그 다음에 이쪽 유리, 후면 유리, 어라운드를 고개만 돌리면 다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급의 차는 어라운드 뷰가 없어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없어도 상관없는데 있으니까 더 좋네요. 사실 저는 자동차에서 옵션이라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급에서 더 이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더 이상 불만이 없습니다.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 1도 부럽지 않습니다. 교차로는 항상 속도를 줄이고 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통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 항상 라이트를 켜시고 좌우에 창문을 내리세요. 라이트도 켜고 귀로도 소리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겁니다. 교차로를 지날 때는 오는 차가 있는지 보시고요. 그렇게 운전하면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전방 추돌 방지 보조 같은 거는 이 차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X5M 같은 거 탔을 때는 그런 기능이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요거에 관련된 건데 세부 옵션 들어가시면 하는 건 있을 거고, 그런 건 이제 다른 자동차 리뷰를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차의 보험 이력을 보시면 명의 변경은 없고 보험 처리 내역은 201만 원이 있습니다.
2017년도 7월에 출고됐고 그 이후에 명의 변경은 없고요. 2019년도 10월 23일 날 200만원짜리 보험 처리 내역이 있는데 부품이 25만원, 공임이 33만원, 도장이 140만원입니다. 부품에 대한 비율이 적고 도장에 대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사고는 그냥 단순 한 판, 두 판 정도의 그냥 스크래치 도장 수준입니다. 중고차적인 관점에서 1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성능 점검 보시면 예상대로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는 차량입니다. 자, BMW 3.0 뭐 이런 엔진들은 국내에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뭐 정비나 이런 거면 사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 애프터마켓도 많이 커져 있고 여러분이 정비 받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BMW에서 1년에 한 번인가는 이렇게 정비를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보증이 끝났더라도 그 기간에 들어가서 쭉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냥 뭐 눈치 보지 않고 점검을 받고 거기서 뭐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거 갖고서는 이렇게 뭐 동호회나 이런 데 정보 얻어가지고 여러분이 뭐 알아서 정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는. 이 차량은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 받았고요. 외판, 프레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BMW X5 F바디, X드라이브 30 디젤, 완전 무사고, BSI 소모품은 2022년도까지 보험 건수는 1개, 문콕 피해로 인한 조수석 부분 도색이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 기준에는 이런 차가 5천만 원이면은 이게 훨씬 싸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게 싸게 느껴집니다. 더 비싸도 되는 차가 충분히 싸다고 생각하고 이게 5천만 원이면 이게 진짜 개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구매력이 있는 사람은 뭐 이거나 뭐 제네시스나 자차 보험료 그렇게 큰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그 차이가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진 않고 뭐 오일이나 이런 거 정비받는 거는 뭐 사실 애프터마켓 가시면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때려 박았을 때는 뭐 보험 처리하시면 될 거고 엔진이나 미션 기통에 큰 문제가 생기면은 물론 이제 약간 좀 피곤해질 수는 있는데 보통 자동차가 어디 때려 박지 않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적절한 상황에 맞게 필요한 정비를 해 나가시면 자동차의 수명은 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팔린 차량은 정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뭐 관리 무서우면 뭐 살 수 있는 차가 없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네시스 같은 거를 사면 적당한 사람은 그냥 차에 아예 관심이 없고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냥 뭐 혼자 사는 여성 그런 경우는 그냥 관리 면에서 제네시스를 출고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피곤하니까요. 수입차는 뭐 그럴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경우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누가 사는 건지. 근데 뭐 그 돈으로 뭐 그 돈시 이러면서 그 돈으로 다른 거 비교하는 거를 막 비난하고 신차 사는 사람이 왜 중고차를 보냐 이러면서 뭔가 비교하는 거 자체를 되게 막 비난하고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마치 옛날에 무슨 뭐 테크노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가둬놓고 딴 가게 못 가게 하고 막 이렇게 약간 겁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현명한 건가 가치 있는 건가 그 기회비용을 고민하는 거는 충분히 해서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제네시스를 사든 뭐 BMW를 사든 벤츠를 사든 아우디를 사든 뭐 저랑은 솔직한 얘기로 1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뭐 선택인데 5천만 원 정도 되면요 사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 되면 중고차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2,900만 원 정도 되는 F바디 520 디젤을 중고로 구입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야 진짜 이게 3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산 중고차가 이렇게 만족도가 높다면 도대체 나는 죽을 때까지 정말 그냥 중고차 3천만 원짜리만 사면서 살아가도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으니까 비싼 차를 사는 거지 그냥 억울해서 사실 그냥 이 5천만 원 정도 되면요 대안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사실 좀 국산차들이 너무 좀 비싸져서 국산차와 수입차의 갭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충분히 국산차 제네시스를 구입할 때는 그 돈으로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뭐 여러분이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추월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